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목표 10만 꼭 할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10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덕트미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미아였나요? 미아. 어머니를 잃었어. 어머니가 자살을 했거든. 어디서 살고 있냐면 자기 집이 따로 있지만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제이드 집에서 웬만하면 살고 있습니다. 제이드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왕따 같은 것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구는 사람 친구는 아니야. 근데 어느 날 파티가 열립니다. 어떤 파티냐? 어떤 놀이를 하는 파티인데 강령술 놀이 하는 파티에 가게 됩니다. 그 강령술은 뭐냐? 이 손이 있는데 손 모양이 딱 있어. 팔씨름 하는 것처럼. 그 손을 잡고서는 톡투미 하면은 귀신이 보여요. 그리고 90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90초를 벗어나면은 그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온대. 그래서 90초가 되면은 손을 떼야 돼. 그런 강령술 놀이를 하는 파티입니다. 그때 미아하고 제이드하고 제이드의 동생까지 같이 가게 되죠.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미아가 선뜻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객기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손을 잡고 턱투미 해가지고 비닐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허락을 해주는 건가 봐.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더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지랄을 합니다. 그러다가 90초를 넘겼어. 미아가 잘못해서. 그때 귀신이 들렸나 봐. 그 다음 내용이 뭐지? 그런 다음에 이거 재밌다. 또 하자. 그래가지고 제이드 집에서 파티를 또 엽니다. 그 강령수 파티를. 근데 이번엔 동생이 해보고 싶다 그래. 제이드 동생이. 안 돼! 누나는 말리죠. 그런데 나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딱 했는데 또 90초를 넘깁니다. 그래서 또 빙의를 해. 그 다음 내용이 뭐지? 동생이 이제 빙의한 상태에서 막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피 철철 나고 철철 막 벽 부딪히고 막 의자 막 땡겨지고 막. 그래서 미아가 구하려고 다시 그 톡투미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구하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는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더부살이 객식구 봤는데 유튜브 세대의 공포영화 같아요. 일단은 톡투미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냥 봤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이게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대. 올해 2023년 공포영화 하면은 톡투미라는 작품밖에 언급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만큼 센세이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작품이고 이게 미국 작품이 아니어서 그런지 미국의 호흡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 공포물 같지 않았던 저희가 리뷰를 했었죠. 팔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팔로우도 되게 기존 공포물 같지 않게끔 만드는 호흡이 있었는데 이번에 톡투미도 그런 호흡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톡투미가 팔로우에 비견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영화 딱 봤을 때 바로 든 생각이 뭐냐면 강령술을 시작하잖아요. 강령술을 딱 하고서는 빙의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장면 그리고 이들이 그것으로 놀면서 막 환호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전 이건 100% 마약 관련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강령술의 얘기도 있지만 그 강령술을 마약에 비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10대들의 마약 이야기. 마약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삶이 피폐해져 가는지, 내가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외국에 있는 10대들한테 많이 어필하지 않았을까. 마약이 허용되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공감대가 잘 안 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뜨뜻미지근하지 않나. 우리나라도 마약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뭐 천연덕스럽게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우리 세대가 받아들이기에도 조금 그냥 기존의 공포물과 비슷한 하지만 호흡은 좀 다른 그런 느낌의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건지 궁금해요. 해외 관점이랑 국내 관점이랑 굉장히 다르고 평가 기준도 굉장히 달라요. 그럼요. 네, 맞아요.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아서 조금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신선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공포물 같았는데도 신선했어. 우리나라도 분신사바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호흡이 달라. 느낌이 달라. 전개 방식 자체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리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서 그런 부분에서 더 독특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엔딩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엔딩에서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어떤 분은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팔로우도 그냥 그렇던데 팔로우도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파티에서 노는 방법에서는 마약 나중에 환각을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이랑 자기가 느끼는 게 달라지는 부분은 조현병을 은유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배경이 호주라서 나름 신선했던 건 치어 죽는 동물이 맞아 캥거루 그렇죠, 그렇죠. 문화가 다르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김치 영화를 만들었어. 김치 딱 보면서 우리가 침을 질질 흘려. 근데 해외에서 김치 영화를 똑같은 걸 보였어. 근데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맛이지? 맵겠다 정도의 생각을 했다면은 문화가 다른 거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캥거루가 치였을 때, 그러니까 치인 게 아니라 치인 게 이제 로드킬 당해서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밟고 지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호주 사람들은. 얘가 아플 것 같으니 그냥 한 방에 죽여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지. 나는 빨리 병원을 안 부르고 도망가는 것도 그렇고 죽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로드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2번 정도 했었는데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는 막 걔네가 막 한 번에 빨리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엔딩 보고 뭐가 앞에 있던 일들이 이해되던데요. 예술에서 플래시함이 중요하죠. 상영관에서 퇴장하는데 앞선 커플이 포항 홈이곳 가서 사진 찍어야겠다 하길래 커피 부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손 잡아? 저도 엔딩이 좋았던 게 저주를 다른 작품에서 저주를 받고 나서 영혼은 무슨 고통을 받을까 궁금하고 강령술 당할 때 영혼이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새롭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귀신이 되는 건 없었잖아. 근데 그런 사이클을 딱 보여주니까 좋다 신선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결론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은 주인공이 어떻게 됐다는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뒤에 복합적으로 좀 들어갔다. 확인 사살이잖아.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해석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마약에 관련된 영화였다. 10대들의 마약.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마약 하지 마세요. 더 어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더 심각한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느낌의 작품이었지 않았나. 뭐 그 이상 그 이하는 전 없었다. 엔딩에서 여자 주인공이 결국 손바닥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90초 이상 붙들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동생 대신 죽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애매하게 좀 표현이 됐는데 붙들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일을 겪다가 결국엔 맞으면 파국으로 갔을 때는 결국 자기도 그런 식으로 귀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여주인공 그리고 연기가 되게 섬세하지 않나요? 여리여리한 몸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몸도 떨리는 거 전달 잘하도? 저는 사실 제가 이 드라마에 많이 못 빠졌던 게 주인공 때문이었어요. 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엄마를 잃고 나서 친구 제이드한테 기대는데 이 제이드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저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좀 안 와닿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슬픔으로 연결해서 내가 그 엄마를 잃고 슬픈 상태에서 강령술을 시전하고 거기서 위안을 받았으니까 이게 쭉 스토리가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어머니를 잃었는데 친구들하고 지내는 거에서 우울감을 느끼지 못했어. 되게 신나해하고 강령술 했을 때도 좋아해하고 거기에 심취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심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전 남자친구가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사실 전 여자친구다 막 이렇게 보들 때 표정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는 왜 잘해주는 그 제이드한테 이런 배신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못 빠졌다고 해야 될까? 못 빠졌다고 해야 될까? 사실 한국 현 시대의 마약 문제를 관통하고 있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그런 해설이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흥미가 안 생겼어요. 사람마다 흥미는 다르니 그러니 저러니 너무 쌓아온 게 없이 그냥 자극적인 편으로만 호러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엔딩 되기 직전 클라이막스에서 이게 그냥 악령씌여서인지 정신의학적 문제인지 오프닝이 캥거루 업보여서 슬픈 느낌이 났어요. 슬픈 느낌이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좀 이런 표정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표정이 좀 다양한데 그런 표정들이 좀 덜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상태를 마주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친구나 강령술에 의존하다 보니 아빠랑 화해를 하고도 강령술만 계속하고 그런 거죠. 술 취한 거죠. 술만 먹으러 계속 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힘들어." 술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져. 꽐라대. 근데 또 술이 없으면 안 돼. 술 계속 먹어. 술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가 술이 됐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정확하네. "내가 술이 됐다. 난 맨날 술이야." 예. 이런 느낌인 거죠. 딱 고 정도로 받고, 예예. 요거는 여기까지.